네, 건강만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최현 원장님 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동 네. 아이누리 한의원의 최현입니다. 네. 우선 저기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네, 코가 좀 맹맹해요. 반성하시죠. 네. 생활 잘못한 겁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네. 물 많이 드시고 네.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진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집안이 건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너무 건조해요. 네, 그러니까 빨래를 널거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습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네. 요즘엔 뭐 비싼 가습기들은 뭐 자기 역할을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습기를 따로 안 쓰고 빨래 널고 물수건 널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옷 입는 거 좀 무슨 뭐가 방법이 있어요? 옷 입는 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얇은 겹을 여러 겹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자, 오늘은 그 건강 문제 전에 의료 시사 뭐 이런 개념일 텐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안 개정 청원 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의사들이 한번, 네. 의료기기 기본적인 것들 체계 안에서 교육 받았던 것들 이런 건 쓰게 해야 된다. 그게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안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나? 평소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렇죠. 이제 뭐 대표적인 걸로 따지면 이게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굉장히 칼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네,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네.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의료인에서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고유 업무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은 양방의 의학 원리에 입각해서 한방은 한의학 원리에 입각한 의료 행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요것만 나와 있어요. 의료법에. 네, 의료법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에 입각한 원리인지 서양의학에 입각한 원리인지를 따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져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규정은 보통 법원에서 하죠. 판결로 네, 가서. 판결로 가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나눠져 있기는 했지만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진짜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기들이나 심지어는 개인도 핸드폰으로 자기 수면의 질 측정하고 그 다음에 뭐 변기에서 물 내리면은 자기 소변이나 대변의 성상이 어떤지 데이터로 받을 수 있는 기계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는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네. 지금처럼 이제 의료기기를 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단적으로는 아까 그 업무 범위 고유한 업무 범위로 구분한다면 한의사들이 청진기를 쓰면 안 돼요.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청진기를 네. 제가 그냥 듣는 거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이 연구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네. 이것조차도 되게 사실은 의료인 입장에서 문제가 있네. 짜증이 나는 네네. 일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진을 한 걸 진찰료에 포함시킨다는 항목이 있거나 하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네, 의료행위 돈을 받고 하는 의료행위로 이게 그러면은 네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안에 있느냐 이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내 귀가 너무 좋아서 등에다가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청진음이 들린다. 그럼 그거는 내 뭐 한의사 업무 범위 아니야. 청진기라는 건 그냥 잘 들리게 만들어놓은 네. 과학 기술의 네. 말하자면 산물일 뿐인데 네. 그걸 가지고 의료행위를 업무를 범위를 나눌 수는 없다. 아니 개념적으로는 그럼 예를 들면 청진기 자체는 양의학 쪽에서의 의료기기다. 원래 그들이 많이 쓰니까요. 어. 네,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뜸 아시죠? 네. 이 뜸을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쑥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연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배고 주위 민원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이제 주로 아이들한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올려놓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새로 개발된 게 이제 전자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직육면체에 조그만 돌멩이처럼 생겼는데 그게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따뜻하게 데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데펴지는 거죠. 이건 한의사의 업무 범위일까요? 아닐까요? 기기네. 그렇죠. 네. 기계죠. 완전히 네. 충전 기계 네, 네. 충전 크레들에다 넣고 충전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가지고서 무면허 정확하게 의료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만에 하나 누가 건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뜸은 아예 한방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의료급여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논리 그대로라면 한의학의 원리, 양의학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약에 옛날처럼 그대로 옛날의 상식들을 가져다 놓고 전자뜸을 본다 그러면 불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이제 특히나 엑스레이입니다. 초음파하고 엑스레이. 네. 초음파는 비침습적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초음파를 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기계인데 이것도 저희가 돈을 받으면 지금 현재 판결로 따졌을 때에는 불법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거를 그러면 무면허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데 다뤘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죠. 자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가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너가 하기로 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범위가 애매한 게 현재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 범위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안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애매하네. 네,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부분을 정리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걸 중심에 놓고 법을 정비를 할 것이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얼마만큼 좋은가. 근데 한의원 같은 게 저는 좀 덜하지만 무슨 일로 가시나요, 한의원? 침 맞으러 가죠. 주로 왜 침 맞아요? 허리 아프거나 뭐. 그렇죠. 네. 주로 어디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아니면 부러졌는지 아니 근육이 찢어졌는지 이런 정도는 내가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용해가지고 검사는 해야지. 최소. 그렇죠. 최소한 확인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만져봤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쪽 허벅지가 틈이 다르다. 예를 들면 그럼 저기 양방병원 가셔가지고 저기 엑스레이나 초음파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들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환자도 짜증나고 한의사도 짜증나고 가서 사진 찍고 다시 와야 되는 다시 보내야 되는 양방의사도 짜증나고 이게 뭐 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무슨 그게 아니거든요. 단지 온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쓰는 거니까. 마치 요즘에는 되게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귀 안쪽에 중이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미경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총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보죠. 근데 짧고 제 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화면에 나타나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브가 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딱 사진을 찍으면 이제 화면에 딱 뜨는 거죠. 그것도 이미 그냥 들여다보는 걸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쓰게 그걸 가지고 검사 비용을 못 받게 만드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검사 비용 안 받아도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되긴 되지만 그런 거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건 나쁘다. 이거는 왜냐하면 안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로 국민의 편익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요?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저 한의원에서 초음파 보는데 하면 양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제 누구라고 저는 말은 못하지만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죠. 지나가는 개가 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검사하고 면허 범위 이외를 그걸 했다. 의료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소장을 날리면 하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 심지어 의사가 개발했다 하더라도 서양의 의사가 개발했다 하더라도 의료인이면 다 같이 저 정확한 진단을 위하고 치료의 목적을 두고서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과학자들이 개발한 더 편한 편리 장비잖아요. 저런 논리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지상 그런 거예요. 한의사들은 진맥, 침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의료자고 양방은 무슨 기계, 무슨 엑스레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계를 다룰 줄 아냐? 그런 게 이제 되게 가벼운 이슈인데요. 그걸 체계 안에서 너가 다룰 수 있냐 없냐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 교과 그렇죠. 당연히 교과 과정 가지고 판단하겠죠. 네. 한의대 교과 과정 보시면 그런 이슈가 되질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방사선 다 배우고 뭐 저 서양의학 다 배웁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배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의 질이 과대학에 비해서 질이 현저히 낮으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본인들도 결국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겪으면서 더 깊은 노하우를 쌓게 되는 거죠. 물론 한의사들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겪으면은 그 인턴 레지던트 수련 병원 안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서로 협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고 싶으면 바로 찍을 수 있어요. 마치 내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수련이들은 다 볼 줄 알고 판독할 줄 알고 이렇게 봐야 돼요. 교육은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 문제는 이슈가 별로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이 법안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네. 개정안을 내는 건데 가장 걸리는 게 뭡니까? 걸리는 건 사실은 거의 없고 의사들의 반대가 가장 걸리죠. 왜? 의사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건데 왜 네가 니들이 뭘 배웠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익이 침해된다 이렇게 그렇죠. 네, 자기 이익이 침해된다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단순하게 그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거 대비해서 국민들의 이익이 확보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되면 이건 정책적으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하나만 딱 아까 암 얘기 계속 하나만 계속 하고 있네. 암 얘기를 했는데 한의원 가서 암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의원에서 암 진단하는 건 완전하게 제가 맥 보고 그 다음에 증상 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진이나 아니면은 촉진이라고 하죠.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거 외에 예를 들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음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보게 되죠. 거의 대부분은 진단을 받고 옵니다. 암 진단을 받고 그렇죠. 진단을 받고 오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초기에 발병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암 진단의 핵심이라고 친다면 증상이 있을 때 의원을 가든 한의원을 가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암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 간단한 일입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암 검사를 제가 받아본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양방에 가면은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근데 한의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의소에 보내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그러면은 가셔야 됩니다. 네, 가서 조직 검사 정밀 검진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상태 뭐 예를 들어 스테이지가 단계가 몇 단계쯤 가 있는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오시면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그때 그 검사할 때 초음파가 필수인가요? 기본적으로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암인지 아니면 뭐 똥인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지금은 똥인지 이거는 농담입니다. 네. 지금 안 웃어주고 그럽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다들.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근골격계 질환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방면에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가기 위해서는 안을 들여다보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배우죠. 다만 이런 것들이 언제나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안 좋은 거죠. 네, 편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서양 의사들이 적용되는 것들 그 말하자면 그 위험하지 않도록 만드는 적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 뭐 방사선 실이 있어야 되고 폐기물 이게 처리 방법이 있어야 되고 벽은 몇 센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누굴 둬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면 사실 위험 부담에서는 되게 덜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서양 의사들도 엑스레이 안 찍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실제로 엑스레이 판단하는 그 영상진단학과 선생님들보다 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자기들이 엑스레이 판독할 수 있나? 여태까지 안 했는데 똑같지. 이게 레벨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쓰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노하우가 쌓이고 쉽게 당연히 학과 체계 안에는 들어와 있으니까 교육은 받았으니까
그런 방식에서 접근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 없지 않냐. 네. 네. 누구나 다 엑스레이 놓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거는 시간을 끌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런 분야는 전혀 몰랐는데 어쨌든 뭐 엄격히 따지면 지금 한의원에서 청진기 쓰는 것도 불법화될 수 있다. 네, 네, 네. 이슈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혹시 뭐 이 문제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지금 청와대 청원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 아고라 청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그 의료기기 이 법안 발의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저기 그 인재근 의원, 네, 그분이 지금 대표 발의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다가 한의사들 의료기기 쓰게 해주라. 아니 왜 특별한 무슨 대단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한의사들한테 큰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안감에서 해소될 뿐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편익 확보되는 것이 훨씬 크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좀 많이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